그리고 두 번째 관점이요. 이제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상환을 원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영주권을 받고 나면 그 다음으로 나는 원금을 다시 돌려받는 걸 원할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EB5라고 하는 것은 EB5 투자는요. 원금 상환을 개런티하는 건 없어요. 왜? 조건 중에는요. 내가 at risk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나의 투자금이 말하자면 손실의 가능성 또는 내가 이 투자로부터 부담하는 리스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돌려받는 게 개런티 됐다라고 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이게 반드시 뭐 리스키 비즈니스 아주 위험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투자 계약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투자 계약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주는 것도 투자예요. 그리고 또는 내가 지분을 사는 것도 투자죠. 대부분은 이제 지분을 사는 게 더 전형적인 의미의 투자일 텐데 채권 투자, 지금 돈을 뭐 본드의 형태로 빌려주는 건데 이거 역시도 이 at risk를 항상 충족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컨대 이걸 뭐 전문 용어로 revenue bond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내가 채권의 형태로 만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요. 회사가 프로핏을 낼 경우에 말하자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그 돈을 기준으로 상환하는 데 사용되고 벌지 못하면 상환 못한다라고 한다면 at risk의 조건은 충족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려는 얘기는 이게 채권 투자 내지는 어떤 노트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는 건 아니겠고요. 그러나 더 전형적인 것은 주주 지분, 말하자면 내가 주식이죠. 보통은 이제 리미티드 파트너십의 파트너십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LP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내가 이 리미티드 파트너로서 갖는 권한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뭐 우선주주의 성격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고요. 혼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더 전형적인 구조인 이 주주 지분의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를 보죠. 맞죠?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나는 회사의 리스크를 같이 분담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전형적인 주주 계약에 있어서는 주주는요. 상환을 받는다라는 그런 컨셉이 없잖아요. 내가 주식을 샀을 때 이걸 어떤 기간을 만기로 해서 다시 돈을 돌려받는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투자 프로젝트사 입장에서는 이 주주로서의 투자를 더 선호하겠죠. 왜냐하면 만기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확정 금리와 같은 금융비용, 투자 개발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금융비용이 없기 때문에 더 좋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이 개발사에게 있어서는요, 더 유리한 식으로 계약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계약서를 보통 이제 LLC나 리미티드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어퍼레이팅 어그리먼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 개별 투자자들과 별도로 또 맺는 계약서를 서브스크립션 어그리먼트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 굉장히 두껍고 복잡합니다. 여기 하나하나에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들이 원하는 그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야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더 문제 뭐냐면 개별 투자자들은요.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계약서 내용을 고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규모의 펀딩을 하면서 우리가 개별 투자자로서 들어갈 때 이 조항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데 내 것만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실제 주어진 그 계약서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이죠. 굉장히 두꺼운 이 투자 계약서, Subscription Agreement, 이거 어떻게 평가하느냐인데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것이 채권이냐 지분 투자냐라는 것도 평가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이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 특수 목적이잖아요. 어떤 개발 사업이면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환매에 관련된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반드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다 청산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이어가는 건지. 그리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계속해서 이 지분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타인에게 트랜스퍼 하는 거죠. 타인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말하자면 회사 입장에서요, 이와 같은 일개 리미티드 파트너, 주주죠. 주주가 매각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 회사가 이러한 조건에 대해서 만족할 경우에, 회사가 판단했을 때 만족할 경우에만 허락해준다라는 그런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이도저도 아닐 때는요, 일반적으로요, 주주가 이 소수 주주로서, 소액 주주로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어요. 투자 계약서에는. 예컨대 회사로 하여금 뭐 정기적으로 투자 결과
회사의 대차대조표, 회사의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언젠가 내가 레버리지, 지렛대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들을 이 투자계약서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첫 번째 상법, 계약법 차원에서의 법률 문서의 검토를 얘기한 거고요. 이와 별개로요. 독립적으로 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은요. 회사에 대한 밸류에이션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에 대한 밸류에이션이죠. 왜? 만약에요. 결국 우리가 이후에 투자금을 상환받는 데 있어서는요. 내가 투자자로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예컨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주로서 투자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이걸 이제 우선주라고 하죠. 우선순위의 투자자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그런 주주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을요. 전체 회사의 자산을 놓고 봤을 때 그 가치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가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걸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최악의 경우라 해도 내가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평가의 또 다른 근거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이 주변 부동산 지분 거래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주식이요. 상장사 주식이면은 우리가 주식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이 리미티드 파트너, 이 투자 개발사에서의 내 지분이라는 거는 그게 매매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그 중에 어떤 것들은요. 공개 시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지분이 매매되는 그런 시장이 잘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이 프로젝트 사가요. 과거에 예를 들어 개발사라고 하면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이 어땠는지 그리고 실제 EB5와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적이 있는 회사라면 어떤 트랙 레코드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